안녕하세요. 나눔의 행복기부의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열려있는 손이 있고 주의 깊은 눈이 있고 나누어야 할 삶이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인 폴 에르야르의 시 그리고 미소를의 일부인데요. 입춘을 지나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바쁜 일상 속에 보살피지 못했던 주변을 살피고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의 행복기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난민을 돕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중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한글을 배우려는 해외 아동들에게 우리 동화를 영어로 번역해 교재로 제공하는 영어 동화책 만들기 활동으로 1,400여 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100개 팀, 400개 팀이 모여서 함께 번역을 하고 그 수천 권의 책들을 이제 해외에 보내다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Why I'm crying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공부 동아리였는데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던 중에 번역 봉사활동을 알게 되어서 신청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희망드림이라는 이름의 아동도서 번역활동팀은 5기까지 모집돼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만여 권의 아동도서를 번역했습니다. 완성된 책은 인도네시아, 네팔, 라오스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 빈공국 아동들에게 전달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그 책을 받고 읽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이 전국 최초로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전통시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착한 시장은 매월 수익금 가운데 최소 3만 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모여있는 시장으로 시장 내 점포 18곳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늘 사랑만 받고 도움만 받았었는데 이제는 저희 시장도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보자 하는 뜻에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곳 시장에서 착한 가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락 좀 주세요. 꿀떡. 38년째 시장을 지키고 있는 떡집도 착한 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상인일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상인들의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동참하는 점포들이 늘어나면서 기부의 즐거움도 커져갑니다. 개인으로 할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면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시장을 걸고 하는 거라서 책임감을 갖고 쭉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매일매일 조금씩 적응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세운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108.1도, 모금액 3,878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달 31일 종료됐습니다. 불안정한 시국으로 인한 초기 모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와 수익의 일부를 정기 기금하는 착한 가게 등이 늘어나면서 개인 기부액이 전년에 비해 26% 증가했습니다. 개인 기부가 조금씩 늘어남으로써 선진국형의 기부 모델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가운 생각을 해봅니다. 흉년에 곳간을 열어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는 경주 최부자의 이야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교훈으로 전해지는데요. 여기 생활은 부유하지 않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부유한 이웃들이 만든 특별한 나눔 곳간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저녁 식탁에 오를 밑반찬을 만드는 주부 이윤정 씨. 평소보다 양을 더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지만 이마저도 만들어 먹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하는 거는 그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 더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들고 찾아간 곳은 주민센터. 이곳엔 누구든지 음식을 넣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나눔 냉장고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시거나 직접 식사를 하시기 준비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한테 식재료나 반찬을 지원받아서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나눔에 동참합니다. 흠집이 나거나 팔지 못한 식재료를 나눔 냉장고를 통해 이웃에게 기부하는 건데요.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상인들을 대신해 주민센터 직원이 일주일에 3번씩 수거에 나섭니다. 시장에서 일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핑계 아닌 핑계지만 시간이 없어요. 참 좋은 것 같고 제가 드리는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신다 하니까 보람도 느끼고 그래요. 이웃의 정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냉장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은 이곳에서 하루에 2가지씩 꺼내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500만 원 상당의 1,500여 건이 기부돼 320여 가구가 혜택을 입었습니다. 수시로 와서 도움을 받으면서 폐는 끼치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사용하죠. 어떤 분야든 만시간을 노력하면 그 분야에 통달한 장인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만시간의 법칙인데요. 그렇다면 3만 시간의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여러 서름 가운데 배고픈 서름이 제일이라고 하죠. 천안에는 이들을 위한 적십자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준비가 한창인데요. 호박 반반씩에서 나물하고 고등어 조림하고 미역국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대식구의 살림을 이끄는 이는 급식소의 산 증인이라고 불리는 박말순 씨입니다. 1988년 처음 급식 봉사를 시작해 무려 30년째 주방을 지키고 있는데요. 짤 것 같은데? 안 짜요. 하나도 안 짜요. 오늘 아직 짜, 약간 짜. 봉사하신 데가 한 30여 년 되셨어요.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음식만 하는 것뿐이죠. 인근의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춥고 굶주린 이웃들은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이곳을 찾아옵니다. 드릴까요? 됐어요? 밥주걱 인심이 후한데요. 드셨어요? 네, 많이 드릴게요. 30년 봉사 중 3만 시간을 급식소에서 지내다 보니 이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침 겸 점심 드시고 더 드릴까요? 그래서 양을 좀 알아요. 고봉밥도 모자라 아예 하루 먹을 거리를 푸짐하게 챙겨줘야 마음이 편하다는 말순 씨는 밥 퍼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데요. 한 번 식사 안 하셨어요?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하루 평균 100여 명이 몰려오지만 음식이 모자랄 때는 없습니다. 다른 데도 배식을 하는데 딱 먹을 것만 줘요. 여기는 이제 반찬도 싸가고 밥도 싸가고 가져갈 사람들 싸가고. 급식이 끝난 오후 반찬을 챙겨 찾아간 곳은 탈북자 김철봉 할아버지 댁입니다. 12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가지나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나물이고. 한번 예, 한번 드셔보세요. 할아버지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할아버지 간 맞으세요? 네, 좋습니다. 입에 맞으세요? 예. 내처럼 이렇게 관심 받고 정말 듣고 본 사람은 내밖에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부터 100까지 다 고마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워서 지금 바깥에가 지금 춥거든요. 오늘은 할아버지와 특별히 갈 곳이 있다는데요. 올해로 79이 되신 어르신은 건강에 그리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총기가 눈에 띄게 떨어져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저녁 얘기하고 오면 다 잊어버리시고 2, 3일 것은 또 잊어버리시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 노인성 치매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그런 거에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런 걸 가늠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자는 거니까요. 장 같은 거 그런 것도 정밀 검사를 예약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자주 이렇게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늦은 저녁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말순 씨. 3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봉사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건
든든한 응원군이 돼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왔어 할머니 집에. 진정성 있는 봉사로 적십자에서도 봉사왕으로 꼽히는 그녀는 이제 가족들의 자랑입니다. 처음에는 뭐 좀 늦으면은 좀 뭐 불편하기도 했지만 서운한 것도 있었지만은 본인이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저도 즐겁고 봉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그녀의 나눔은 어린 시절 풍족하지 못했던 섬생활과 친정 어머님의 가르침이 맺은 결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가을에 이제 육지에서 쌀이 들어오면 이제 항상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어르신들 있는 댁에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심부름을 제가 다 다녔어요. 결혼해갖고 살면서 저희 어머님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아, 나도 지금부터라도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봉사를 하게 됐어요. 몸으로 하는 봉사뿐이 아닙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기부를 하고자 애써왔는데요. 90만 원도 있고 2만 5천 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3천 원씩 적십자 후원도 나가고 있고 생활을 하다가 좀 이렇게 그 달에 돈이 좀 나오면 기부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걸 꼭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 제 생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이튿날 적십자를 찾은 말순 씨. 특별한 기부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해 헌신적인 봉사로 저명한 상을 수상한 그녀는 수상 상금 1,000만 원을 무료 급식소를 위해 고스란히 기부했습니다. 좋은 뜻이 이제 더욱더 퍼져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더 힘이 나고 꿈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람이 있을 것으로 우리 박 시장님의 이 성금은 따뜻한 밥이다. 그렇게 또 정의도 내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나눔은 쉴 줄을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녀가 돌봐오던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 홀몸 어르신 댁을 찾아가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외롭지 마시라고 친구분들을 소개하려고 같이 왔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들은 버들마을에 사시는 사할린에서 오셔가지고 봉사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하시고 그러거든요. 말순 씨의 도움을 받던 사할린 동포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돕겠다며 나선 겁니다. 그녀가 뿌린 나눔의 씨앗이 배가 돼 돌아온 셈인데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소독해서 이렇게 주시는 게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의 나눔이 더 큰 나눔을 낳는 기적. 그것이 곧 그녀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왔는데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고 싶습니다. 나눔이 곧 삶이고 생활이 되는 모습, 여러모로 귀감이 되는데요. 한 번의 실천이 그 시작이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눔의 행복기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